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오늘 해볼 뻘소리는 쉬었음 청년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 전에 TQQQ랑 QLD 현황 보고 가시겠습니다. 뻘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타임라인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거 바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어제 시장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정규 시장이 끝났을 때의 지수 차트인데요. 사실 실제로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죠. 어제는 미국의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는 장이 끝난 후에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흐르다가 실적 발표가 가까워지는 순간 확 오르더니 장이 끝나고 나서는 13%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3등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 2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있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종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이긴 한데 실제로는 아마 뭐 이 정도까지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갭상 상태에서 시작하겠죠. TQQQ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장이 끝나고 나서 반등을 해서 77.68달러까지 올랐고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는 78달러를 넘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료 준비할 때 시점이니까요. 지금은 이것보다 조금 더 평가손익이 마이너스가 낮아졌을 건데 어쨌든 준비했을 당시에는 마이너스 50만원 정도였습니다. 매도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업데이트 된 거 없고요. 누적도 업데이트 된 거 없습니다. 오늘 TQ 매매 계획 같은 경우에는 매도는 항상 그렇듯이 1% 수익률 목표로 매도가를 걸어 넣을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급락한다. 뭐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3차 매수는 64.23달러의 지정가로 매수 걸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롱 포지션을 80에서 90%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시장이 지금 하락할 건덕지만 있으면은 확 쏟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뿐이지 만약에 악재로 해석할 만한 뭔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극도의 공포 구간에 돌입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5년 평균 등락으로 봤을 때는 딱 중간 정도에 머물고 있어가지고 오르던지 내리던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의 뻘소리, 쉬었음 청년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제가 회사에서 동료랑 했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저랑 어떤 특정 동료분이랑 같이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금액은 제가 조금 변형을 했지만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 만약에 젠슨 황이 그 제가 이야기를 하는 직장 동료분한테 10억을 주고 저한테는 200만 원을 준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거부를 하면은 둘 다 못 받고 제가 동의를 하면은 둘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유형의 질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테스트가 있는데 이걸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질문 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아니죠. 전부 다 많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적은 양의 돈을 받는 케이스라서 이런 질문을 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돈을 받지 않겠다고 대답한다는 게 그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한테 아니 나는 안 받을 거다. 둘 다 안 받게 할 거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 그 바보 같은 생각 아니냐. 그러니까 그 10억을 받는 사람 내가 10억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너가 200만 원을 받으면은 너도 200만 원 꽁돈이 생기는 건데 그거 그냥 받는 게 이득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실험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실험에 대해서 그 유튜버들이 반박하면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 간에 그 적은 돈을 받는 너는 꽁돈을 받는 건데 안 받는 게 멍청한 선택이다 라는 취지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 실험 결과를 뒤집어 보기 위해서 그냥 있어 보이려고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왜 쉬었음 청년이 많아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 아까 뭐 10억이라고는 했지만은 그냥 뭐 2억 정도로 해볼게요. 2억이고 저는 200만 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대입할 수 있냐면은 현실 세계에서 이 2억은 아파트 차액이고요. 그러니까 상승액이겠죠. 이 200만 원은 임금입니다. 임금. 근데 이 200만 원을 받는 임금 받는 사람은 누구냐? 2030 세대인 거고, 이 2억의 아파트 차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 뭐 40에서 60대의 기성세대들인 겁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에 돈이 10억이 그냥 2억이 있어요. 2억이. 그런데 갑자기 2억이 뿅 하고 2억 200만 원이 뿅 하고 생겨가지고 그 중에 2억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한테, 사람 A한테 가고 200만 원만 사람 B한테 가면은 이 200만 원이 의미가 있나요? 뭐 이거는 제가 계산을 자세히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2억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2억 200만 원이 생기는데 이 200만 원의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2억에서 2억 200만 원이 생긴 게 아니고 뭐 천조, 뭐 몇천조에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은 자본주의를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찍힌 돈은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흘러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흘러 들어가는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어떤 자산, 대표적으로는 아파트나 토지 혹은 주식 등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대다수의 그 새로 발행된 돈이 흘러가고요. 일부분의 아주 작은 양의 돈이 임금의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초창기에는 어차피 세상에 풀린 돈도 없고 이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이 이 찍혀져 나오는 돈에 희석되는 비율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시중에 풀어나는 돈의 액수는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된다라고 해도 이 자산 가격은 1억에서 뭐 5억, 10억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금을 받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물론 대기업 정도 가면은 대기업도 사실 임금이니까 뭐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갈 수는 없긴 한데 어쨌든 대기업 정도가 되면은 임금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쓸 거 쓰고 뭐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산을 취득하는 형태로 어떻게든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데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직장에 가봤자 쓸 거 쓰고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여기서 뭐 야 2, 300만 원 받아가지고 쓸 거를 줄여가지고 아껴가지고 해야지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것도 이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2030 세대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대기업에 가면은 다음 기회를 엿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업에 다니신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 나이대를 보세요. 대다수가 4, 50대이고요. 2030 세대는 좋은 직장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고 싶어도 이미 기성세대들이 다 꿰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갈 수 있는 직장은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직장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풀리면은 다 자산으로 흘러가 버리고 임금 받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의 보상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예시 공짜로 물론 공짜는 아니긴 하지만은 공짜로 이 나이 많은 분이 10억을 받고 제가 2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차라리 나도 200만 원 안 받고 이 사람도 10억을 안 받는 게 2030 세대, 자산이 없는 2030 세대 입장에서는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선택한 처음 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 실험인지 몰랐을 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도 안 받고 상대방도 안 받는 걸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명한 선택인 겁니다. 왜냐?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못 받고 오히려 이 자산소득 상승을 누리는 사람들한테 다 뺏기는 거니까 착취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2030
시어스 청년이 늘어나는 것도 결국은 다 뭐다? 돈의 문제다. 더 정확히는 돈의 분배의 문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